BDR 킴입니다. 이번 주제는 뭐죠? 드래프트에 나온다면 네. 용병 랭킹입니다.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네. 또 막 진지충들이 있더라고. 지지충을 또 불러 모으는 화법이긴 해요, BDI 팀이. 네, 10위부터 하시죠. 네, 10위부터. 네. 10위는? 10위가 이제 찰스 빌랜드 아시나요? 아, 저는 모릅니다. 이 선수가 네. 네, 초등학교, 중학교 오. 네, 용병입니다. 그때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쵸. 제가 기차 타고 네. 엄마한테 돈 좀 줘. 네.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전주역에 내려서 네. 전주 KC를 친구들이랑 응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와. 이 선수가 BQ로 했던 선수입니다. 키는 195인데 네. 발이 좀 느리고 네. 그리고 투맨 게임을 되게 잘했던 선수예요. 이상민, 네, 조성원, 추승균 네. 한창 전성기 때 네. 예, 맥도웰 이후에 왔던 용병이고 네. 또 이 선수의 재밌는 이력이 약사입니다. 약사요? 예, 직업이 오. 투맨 게임을 잘했고 3점도 정확했고 머리가 좋네요. BQ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KC의 두 번째 전성기를 네. 만들었던 네. 용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좋은 용병들이 많이 들어와서 커리어로 가기보단 네. 순수 실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좀 아쉽게 10위에 놨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9위는 크리스 네. 윌리엄스 청소년 미국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수. 슛 빼고는 다 잘한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했던 선수고 네. 양동근 선수가 원래는 KC를 갔어요. 그 모비스가 그때 7위, 8위 다투고 있었어요. 네. 그때 거기에 용병이 좋은 용병이 센터 용병이 하나 있었어요. 바셋이 RF 바셋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용병을 주는 조건으로 네. 양동근이를 모비스로 보내버렸습니다. 네. 양동근이 원래 포인트까지 기질이 없었어요. 만들어졌다. 잘 뛰고 만들어진 가드예요. 네. 잘 뛰고 운동력 좋고 슈팅 가드였는데 유지하기 철저하게 조련하면서 만든 가드다. 근데 크리스 윌리엄스가 네. 포인트 포워드 역할을 해줬다.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네. 영향분을 보아 지금의 양동근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네. 크리스 윌리엄스 영향이 그다. 최소 30-40% 이상이다. 이거는 양동근 선수도 인정을 할 거고 네. 이거는 진짜 KBL을 쭉 본 선수도 인정을 할 거예요. 네. 이 선수 운동량이 좋지 않으나 3점 빼고 리딩, 네. 포스터, 네. 패싱, 트리플 더블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KBL에서 근데 네. 좀 고인돼서 좀 아쉬운 선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8위 단테 존스입니다. SBS 스타즈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KGC 전신의 전신팀입니다. 아, 전신의 전신. 거기에 주니어 보로라는 그냥 평타 치는 용병이 있어요. 거기에 절친이 네. NBA 출신가 친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리버리 할 때 야 우리나라 와서 한번 뛰어라. 우리 팀 와서 한번 뛰어라. 네. 그래가지고 온 게 단테 존스입니다. 네. 단테 존스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옛날 사람인데 덩크 잘하는 사람 누구죠? 빈스 카터. 빈스 카터 맞아요. 빈스 카터. 네.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4m, 5m 스파이드 포스업 잡아서 네. 붕 떠가지고 페이드웨이. 오. 그 다음 소금 뛰면 그냥 덩크. 네. 오자마자 중하위권 팀이 15연승을 해고 있습니다. 오. 보셨네요. 네, 부셨습니다. 네. 그래서 4강의 플레이오프가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진짜 약팀을 갔다가 그 용병 하나로 네. 센세이를 일으켰고 우리나라 한 3년 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가 계속 뛰면 어떻게 하죠? 프로팀들이 준비를 하고 후세를 찾고 그쵸. 그리고 이 선수가 다혈질의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나이가 이미 좀 네. 조금 찬 상태에서 좀 왔었고 네. 그래서 조금 KBL 경력은 조금 짧았다. 근데 이제 그 신드롬, 단뜻 신드롬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어떻게 15연승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또 한 명 왔다 해서. 네, 한 명이 왔다고 해서 네.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위 리카르도 라틀리프. 네. 리카르도 라틀리프 첫 직장이 울산 모비스였습니다. 일산. 네, 첫 직장. 직장. 23살 때. 네. 네, 첫 직장이 울산 모비스였는데 네. 처음에는 로드 벤슨 백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로드 벤슨 한창 전성일 때 네. 로드 벤슨이랑 네. 이게 모종이 계약이 있었어요. LG 원래 로드 벤슨이 있었습니다. 네. 모비스에서 김시래를 뽑고 암묵적으로 네. 바꾸자. 아, 바꾸자. 어차피 김시래 데리고 있어봤자 양동근이가 있기 때문에 플로를 못 줘. 어차피 겉돌아. 위더스라는 좀 쓰레기 용병이 있어요. 네. 위더스라는 쓰레기 용병이랑 네. 먼저 바꾸고 같이 바꾼 게 아니고 세컨 용병으로 들어왔다가 그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메인으로 실력이 늘어가지고. 원래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슈팅이나 이런 게 그냥 잘 뛰는 용병이었어요. 육상 선수 출신이거든요. 오. 네, 달리기 선수 출신이어가지고 네. 첫 직장이 이제 KBL 모비 시작해서 유재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기량이 만개했는데 네. 귀하까지 해가지고 코리안 스타일로 완전 변했죠. 이제 KBL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기량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KBL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는 역사도 깊고 서장훈의 이제 통산 득점 기록도 네. 깰 확률이 높고.
높다. 네. 4,000점 남았어요. 네. 우리나라 커리어 역사에 네. 이제 기여도 했기 때문에 남을 네. 선수다. 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네. 6위 언급했지만 로드 벤슨입니다. 로드 벤슨은 원래는 이제 모비스가 시작이 아니고 원래는 원주, 동부 네. DB 전신팀입니다. 원주 동부에서 동부산성. 네. 그러니까 윤호영, 김주성, 라드 벤슨, 네. 러드 벤슨 이렇게 폼이 좀 족같아요. 막 팔꿈치 들고 들어와 버리고 폼이 이쁘진 않나. 네. 전투적이고 또 블락에 능해요. 네. 좀 이게 뭐야 농구 안 이쁘게 해서 그런지 비큐가 상당히 좀 아. 뛰어난 선수였다. 제가 봤을 땐 네. 좀 뻣뻣해서 그렇지 2m 7이고 네. 러닝 되고 그리고 똑똑한 선수였다. 김주성을 탑에 세우고 양날개 가드 황진원하고 박지현일 거예요. 아, 네, 네. 박지현까지 세우고 네. 밑에 오히려 윤호영, 로드벤슨 이런 식으로 세워서 3-2 죽음의 3-2를 서가지고 네, 하승진이 KBL 복귀하기 전에 그거를 깨트린 팀은 좀 없었지 않나. 프로에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 팀 옮겨 다니면서. 네. 그래서 전 6위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5위 문경은 감독의 아들입니다. 문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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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헤인즈 줘. 아. 네, 그 5위 해줘. 헤인즈입니다. 아, 해줘. 헤인즈. 이 선수는 처음 들어서 대체 용병을 맞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용병 쪽 센터였잖아요. 네. 근데 좀 이 선수가 좀 마르고 잘 뛰고 좀 포워드형 용병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피지컬이 사실은 좀 좋은 편이 아니에요. 흑인 기준으로 맞죠? 네. 그냥 프레임도 작고 맞아요. 발도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다음에 탄력도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PQ로 네. 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대체 용병의 1순위로 항상 거론되는 선수고 네. 그렇게 들어왔을 때 항상 생각 이상으로 잘했던 선수고 그렇게 하다가 KBL까지 적응을 해버리니까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 통산 득점의 순위까지도 갖고 있는 선수일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외국인 코치로 와도 상당히 좋은 선수일 거다. 네. 좋은 코치일 거다. 왜냐면 우리나라 오래 있었고 네. 우리나라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네. 아무도 모르게 심판한테 씨발 새끼야 이런 것도 합니다. 어. 기분 나쁘면 안 들리게. 상대팀 감독한테. 네. 그 상대 감독 흥분시키고 네. 그런 사건도 있고 네. 뭐 김민구 당군 적도 있고 아. 그러니까 좀 사건 사고가 조금 있었지만 네. 좀 장수 용병이었고 잡빙을 존나 잘한다. 잡빙에 능했던 선수였다. 3위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마녀사냥 당하기도 했고 매너가 좋지 않았죠. 러시아에서 특급 선수로 뛰었던 LG에서 뒷돈을 줬을 겁니다. 제퍼슨입니다. 198인데 약간 르브론 제임스 스타일입니다. 몸으로 네. 너 집에 가. 분리불 농구의 끝. 네. 여기다가 슈팅. 네. 드리블링 이제 좀 이제 3.5번 4번이야. 네. 이제 막 화려한 뭐 네. 크로스오버 뭐 이 두란트 드리블이 아니고 네. 이제 그냥 길레노터의 상위 호환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애국가가 나올 때 이거 그거 예의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퇴출을 당해버렸습니다. 네. 경고로 주고 좀 했어야 되는데 네. 플레이오프 때 딱 잘라버리니까 LG가 우승할 수 있는 적기였는데 네. 이제 여론이 너무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꽂히면 여론이 꽂히면 또 그거 또 물고 빨고 연병 지랄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좀 퇴출이 당해서 2옵션 용병 하나로 이제 그 메시라고 있습니다. 크리스 메시라고 네. 그 용병 하나를 하다 보니까 네. 좀 결과가 좀 지금처럼 김종규가 족밥일 때 말고 제일 잘할 때 네. 포스업도 치고 네. 그럴 때 그리고 김실에 한창 젊을 때 네. 멤버 좋았습니다 그때 네. LG가 그때 좀 제퍼슨이 좀 그때마다 컨트롤 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 훈련 나오면 이제 훈련 늦게 나와도 감독이 말 못하고 좀 그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또 그쵸. 동호회 또 그런 그쵸. 선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조금 존중했으면 네. 분명히 획을 그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1위로 갈 수도 있었다. 3위는 피트 마이클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김승현 선수 한창 뛸 때인데 네. 김승현 선수의 아름다운 어시스트? 네. 야 씨발 뭐 그렇게 농구를 어렵게 하냐? 아. 그냥 나 줘. 아. 내가 할게. 그래서 김승현 떡사대호를 어쩔 수 없이 35점씩 넣었습니다. 오. 용병. 이 선수가 근데 집이 원래 제가 듣기로 스페인 일부 리그에서 뛰었던 용병이고 네. 그리고 돈이 아쉬운 선수가 아니에요. NBA에서 백업 뛰는 나는 유럽에서 뛰겠다 이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FC 바르셀로나로 네. LA 레이커스랑 그때 이제 한참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시즌 때 이제 네. 유럽 그 프로리그 팀이랑 그쵸. 뭐 100% 힘을 쏟지 않았겠지만 네. 그 팀 상대 30점씩 박아버립니다. 왼손잡이고 운동력이 엄청 뛰어나지 않아요. 개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떨어지면 쏘고 돌파를 먼저 치고 그냥 그러니까 운동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줘. 투백해도 필요 없어요. 다 나와. 농구를 내가 할게. 잘하네요. 예. 네.
이런데 좀 약간 기간이 짧았다. 김승희랑 좀 맞지 않는 네. 용병. 혼자 상을 갔어요. 그때 오리온스가 멤버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한 명의 기량으로 상을 가지 않았나. 저희 또래 혹은 저보다 좀 나이 많은 뭐 형님들은 이 선수가 뇌리에 많이 박혀있어요. 단테조스하고 이 피트마이클은 2위 좀 아쉬워요. 너무 잘해서 NBA를 다시 갔다 뭐 지금은 좀 어리버리하고 있지만 디온테 버튼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왔던 용병 중에서 운동 능력은 제일 좋지 않았나. 그리고 이 선수가 슈팅이 좀 약하다고 NBA에서 평가를 받으나 KBL 기준으로 슈팅도 상당히 뛰어났고 그쵸. 일단 원투 밟아버리면 제어가 안 됐어요. 평균 득점 28점 30점씩 넘어서 원주 DB가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결승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이 그때 당시 이제 비디오 판독이 막 도입될 때라서 한만 나면 비디오 볼 때예요. 그리고 유파울이 남루할 때요. 그래가지고 좀 심판들이 정신만 차렸으면 DB가 그때 우승하지 않았을까. DB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3차전 때 심판 때문에 SK가 이기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역겨운 장면들이 많아요. 지금 마지막에 마지막 그 1분 동안 20분을 해버려. 그 비디오 판독을 4번, 5번 해버리니까 내 콜에 확신이 없어. 그때가 최악의 심판진이었죠. 결승을 많이 망치지 않았나. 디온테 버튼 1년만 딱 하고 NBA를 가버렸죠. KBL에서 대우 받아서 연봉도 많이 주는데 6억 7억 받아가면서 하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1위는 이거는 이제 그 선수들의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기량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딱 그냥 드래프트 나오면 난 이 선수 뽑겠다 이 개념이지 커리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커리어로 꼭 들어오는 진주충들이 있더라고요. 자 1위는 썰린저입니다. 썰린저. 제가 이 선수 때문에 NBA 보스턴 뛰는 걸 찾아서 봤어요. 진짜 NBA 극혐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려고. 어느 정도 NBA에서 하면 이 정도일까 했는데 KGC가 3위로 올라갔거든요. 한 번도 안 지고 그냥 우승해버렸어요. 플레이오프를. 그렇죠. 그냥 그것도 쉽게. KBL 선수가 막으면 토스서 지고 용병이 막으면 외곽에서 해버리고 BQ, 패스, 3점. 유일하게 단점 짰자면 운동 능력밖에 없더라고요. 느리잖아요. 느리다. 그리고 내구성이 또 문제가 또 심한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는 제가 농구 인생 10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법한 거예요. 어떻게 플레이오프 어떻게 보면 KBL의 지금까지 역사를 그냥 농구 실력 하나로 좀 무시를 해버리는 KBL 그 감독이나 그 코치나 인스트럭터들이 어떻게 보면 NBA보다 더 투수 연구 더 잘하거든요. 사실. NBA 다 잘하니까 그게 좀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KBL은 옵션 농구가 좀 안 들어지기 때문에 동호회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와 그게 안 통했어. 안 통했다. 그냥 어나다였다. 어나다였다. 근데 이제 썰린저를 길게 이야기 못하는 건 좀 짧았다. 어찌 보면 4개월 바짝 용돈 벌고 갔다. 다시 우리나라에 왔으면 좀 좋겠어요. 이게 제가 뭐 자주 들었던 용병이 많이 없네요. 용병은 좀 이랬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조태꼴